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긴급 금융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해외 금융시장 상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미국의 국채 장기채와 단기채 금리 역전 등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상황과 관련해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분기 삼성전자가 전 세계 낸드 플래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30%대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 웹사이트 디램 익스체인지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전 세계 제조업체 낸드 플래시 매출 합계는 107억 8,700만 달러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는 16.6% 증가한 37억 6,600만 달러를 차지해 점유율 34.9%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 매출액도 8.1% 늘었는데 2위인 일본 도시바, 3위 미국 WDC, 4위 미국 마이클론의 매출액은 감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고율의 관세를 주고받는 무역 전쟁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은 꽤 짧게 갈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미국이 다음 달부터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계획과 관련해 만약 중국이 보복한다면 미국은 최후 형태의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국내 언론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답하고 우리는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의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한 바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광복절 휴장을 지내고 온 금요일 시장입니다. 시장이 밀릴 것이라고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휴장이 오늘 시장의 급락을 좀 막아주는 분위기입니다. 아래 공포가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을 휩쓸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로 인해서 금융위도 지금 긴급 점검 회의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미국 쪽에서 얘기가 나온 거고요. 무려 3%대 미국 시장의 급락이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일에 만약에 우리 시장이 열렸다면 우리 시장도 급락세를 면치 못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죠. 다행히 오늘 시장 열렸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악재들은 있지만 시장이 그동안 워낙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급락세로 전환은 쉽게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중국장 개장되면서 중국 시장이 일단 하락 출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 우리 시장도 같이 공포세로 밀려 내려가긴 했는데 중국 시장이 안정을 찾고 항생지수가 올라가면서 우리 시장도 지금 안정을 어느 정도 찾아가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답답한 건 오를 만한 구간이었습니다. 좀 올라줘도 괜찮은 구간이었고 600선 지속적으로 터치하는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또다시 악재에 맞고 밑으로 내려오다 보니 시장이 참 힘을 항상 잃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거래소 쪽은 삼성전자의 반등이 나오면서 지수 낙폭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있는데 나머지 업종이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HLB가 오늘 급등 나오고 있고 신라젠도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고 헬릭스미스도 소폭의 상승을 이어가긴 하는데 이런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 제외한다면 면면을 본다면 또 급락하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보이다 보니 오늘 시장 어쩔 수 없이 개별 종목 장세 위주로 가고 있다. 라고밖에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시장입니다. 어제 쉬고 와서 오늘장은 좀 기대를 해봤지만 역시나 좀 무너지는 모습들인데 어떤 대응 포지션을 잡아가야 할지 그리고 아래 공포 도대체 어떤 이야기인지 일부에서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변동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1924포인트대입니다. 전해드렸다시피 급락세까지는 아닌데 낙폭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1924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시장이 쉽게 반등에 성공하지 못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줍니다. 하루간의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1912포인트대까지 좀 밀려 내려갔었는데 중국 개장 전에 중국 시장 동시호가 밀리는 거 확인하고 중국 시장도 같이 밀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 나오면서 쭉 지금 빠졌었는데 바로 중국 시장 지금 0.68%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도 0.8% 올라가고 있고요. 니케이도 강보합권 수준까지 다시 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어느 정도의 힘을 좀 저점 대비해서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 가치 사고에 외국인 파는데 최근 시장에서 가지 못하는 이유는 수급입니다. 사실 수급에서도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시장이 갈만하면 외국인 매도에 무너지고 현선물 매도가 동시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선물 쪽에서는 순매수를 좀 해주고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시장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지속적으로 연기금이 지금 매수를 합니다. 구원투수 역할 최근에 사실 연기금 같은 경우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물량 조 단위로 지금 사고 있긴 한데 워낙에 투매가 강하게 나오고 뭐 시장이 눌려 있고 투심이 안 좋다 보니까 가질 못합니다. 개인도 소폭입니다. 700억 원 정도 담고 있는데 사실 이 정도 밀리는 장이면 개인이 한 달 전 정도만 해도 뭐 어마어마하게 담았을 상황인데 개인들도 굉장히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비방정인가요? 이게 좀 내려오네요. 지금 다시 보합권까지 내려왔고요. SK하이닉스가 1.43% 빠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낸드 쪽에서는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뭐 호재성 기사가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지금 상승해서 다시 상승폭을 내주고 있는 상황. 현대차 약보합이고요. 네이버도 보합입니다. 6위부터 12종목들 살펴봅니다. 엎치락뒤치락 네이버와 지금 시총 상위를 왔다 갔다 하는 현대모비스가 오늘 하락을 하면서 시총 6위에 지금 앉아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도 지난 수요일에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 하루 만에 또 차익 실현 물량들 쏟아져 나옵니다. 셀트리온, 신한지조,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두 빠집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SK텔레콤이 24만 원 깨지네요. 23만 2,5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포스코, 기아차, 삼성 SDI 모두 빠지고요. LG생건 보합입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591입니다. 590선 쉽게 이탈은 되지 않는 모습인데 좀 아쉽죠. 600선 오늘 좀 터치를 하면서 안착하면 어떨까라는 기대감을 좀 가져봤는데 역시나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지가 못하다 보니 우리 시장 여기에는 악재는 동조되는 모습들을 워낙에 많이 봤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좀 정리해보면 591부터 587까지 빠졌다. 그래프 모양은 비슷합니다. 양시장이. 아무래도 뭐 외부 요인에 오늘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다행히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는 좀 많이 낙폭을 줄이는 모습들이 포착이 됩니다. 하지만 0.9%에 아직까지도 갈 길이 좀 멀었다. 오늘 하루만 봐도 보여지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면 수급이 코스닥 쪽이 최근에 더 좋지가 못합니다. 외국인 계속 팔고요. 기관도 팝니다. 개인이 589억 원 사주는데 연기금마저도 코스닥 시장에서 현재 매도 포지션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보기 전에 시총 상위주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1% 올라가고 헬릭스미스도 1.07% 올라갑니다. 전해 드렸다시피 대형주들은 전체적으로 뭐 나쁘지 않은 흐름들, 특히나 제약바이오 업종 위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CJNM이 이거래일 연속으로 빠지면서 15만 원대 초반까지 다시 밀려 내려왔고요. 펄어비스도 17만 원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메디톡스가 또 급락이나 메디톡스 요즘에 주가가 널뛰기 수준이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 또 7% 가까이 빠집니다. 같은 섹터 휴젤은 좀 덜 빠지고요. SK머티리얼즈 지난 수요일에 상승 나왔는데 오늘 또 차익 실현 매물들, 스튜디오 드래곤 6만 원 회복 안 됩니다. SFA가 급등 흐름들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보셨고요. 11위부터 15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빠지고 소울브레인 빠지는 가운데 HLB 오늘 또 급등 나옵니다. 주가 거의 뭐 고무줄 수준입니다. HLB도 이 정도 되면 12%의 급등이고 원익 IPS 고영 상승하고 신라젠도 소폭씩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인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보합권에서 위아래로 계속 움직입니다. 전 시간대까지만 해도 지금 하락 쪽이었는데 다시 상승 쪽으로 바닥을 틀었습니다. 1213원 20전 50전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 이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즌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급락이 나왔고요. 지금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반등폭도 제한적이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급등이 다시 뭐 나와주면 좋겠는데 나오지 못하는 이유부터 먼저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가 보이는 거 그대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보면은 시장이 급락이 나오게 되면 그에 따른 매도 공백 또 매수 공백이 같이 이어지면서 빠르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니까 즉 급락은 급등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증시의 속언도 있는 상황들인데
이번 시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10월 달에 주가를 보게 되면은 지수가 단기 고점 대비해서 한 15.7%가 하락했는데 그러자마자 어느 정도 여력을 찾으면서 바로 한 저점 대비해서 6.8%가 올라오죠. 그래서 한 10거래일 동안 빠르게 반등 시도가 이어졌던 모습들이 눈에 띄는데 근데 이번에는 시장이 좀 다릅니다. 특히 최근에 단기 고점 대비해서 한 10% 가까이 10%가 좀 넘죠.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나오는 동향을 보게 되면 저점에서 한 3% 정도 되돌림이 나온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미약하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무엇보다 거래 유입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되고 있고 거기다가 이슈의 영향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관점과 함께 또 하나 심리적인 측면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었을 때 일단 시장의 절대적인 수치를 보게 되면은 코스피 PBR 기준으로 봤었을 때 0.8배 수준을 이탈했다가 다시 돌려놨다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금융위기보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다라는 관점들은 뚜렷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PBR과 관련된 지표로만 시장이 싸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 없다라는 쪽이 아무래도 부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몇 가지 흐름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수출 동향과 이제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이 부분을 봤었을 때 이제 한국의 기업이익은 수출 증가율과 상대적으로 같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이 잘 되면은 기업들 이익도 좋아지죠. 그런데 최근의 동향을 보게 되면은 수출 증감률이 마이너스로 특히 작년 말부터 이어졌던 어떤 반도체 업황의 부진과 함께 나오는 전반적인 그림들이 수출 자체에 대한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기업 이익들이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 기반된 주가는 싸지 않다는 게 가장 큰 결론이고요. 특히 코스피 PER 추이를 보게 되면 주가가 많이 하락해서 움직인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한때는 7월 달에 한 PER 12배 정도 이상까지 갈 정도로 상대적으로 강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싸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에 대한 흐름들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최근에 지표를 보게 됐을 때도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은 한 PER 11배 수준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게 싸다고 보기 좀 힘든 상황들이고요. 특히 기업 활동이 계속 어느 정도 유보가 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향후 경기에 대한 불투명이 투자의 확대를 꺼려지기 시작하는 모습들로 나오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수주와 재고 모두 다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측면들이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기업 재고 같은 경우는 2016년도 부분에서 계속 재고는 늘어가고 있는 추이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신규 수주 같은 경우도 2016년도 이후부터는 계속 빠르게 늘어나서 보강이 되는 것보다는 정체를 이끌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들 실적 쪽에서 부담 요인들이 뚜렷하다라는 관점들로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무역 분쟁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장기화가 이어질 가능성들, 특히 이번에 10월 달 가게 되면 중국에서 신중국 창립 70주년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중국은 하나로 뭉치겠다라는 경향들이 상당히 강하게 이어지겠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미국 같은 경우도 재선을 앞둔 트럼프의 입장 쪽으로 봤을 때 반중 정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되면 아무래도 트럼프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여전히 중국 때리기에 계속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됐을 때 아무래도 어떤 실마리가 풀리긴 힘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지수와 관련된 부분들, 경기 민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에 대한 강한 변화가 들어오면서 지수가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흐름은 기대감을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수 자체도 아무래도 저점들을 계속 타진하는 그래서 즉 다중바닥 형태의 패턴이 갖출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개별 종목 중심, 특히 이번에도 광주폭절 전날 기준으로 기업들의 실적들이 결산법인들의 발표가 어느 정도 반기 결산이 됐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확인되고 성장세가 확인된 종목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그나마 지금 시장을 대응하는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로 구축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뭐 팔고 있다, 뭐 저도 언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눈에 확연히 보이는 상황들인데 IT 거래는 지금 괜찮거든요. 매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반전 가능성이 좀 나오기도 하는데 IT 업종 매수했다고 해가지고 확 돌았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건가요?
네, 일단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나마 최근에 나왔던 지난 14일 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코스피는 한 500억을 순매도했는데 IT 업종 쪽은 760억대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쪽은 더 팔았고 IT 업종은 조금 샀다라는 관점 쪽으로 보이다 보니까 좀 변화가 나오는 게 아닐까라는 관점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게다가 LG노텍,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 SDI 같은 종목들을 샀다라고 하다 보니까 특히 IT 관련된 부품주, 주변주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각들이 나아지나라는 관점들이 좀 체크해볼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무엇보다 이제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연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둔 미국의 제품 쪽에서 그나마 수요는 견조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이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비디오 게임기 이런 쪽에서는 그나마 기대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IT 부품주에 대한 너무 큰 실망감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관점 쪽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애플의 판매량이 그렇게 확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특히 지난달 기준으로 봤을 때 판매량이 한 25% 정도 늘었다고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런 관점 쪽에서 9월달 신제품까지 기대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되면 신제품에 대한 기대 효과도 좀 더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6월달 기준으로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특히 갤럭시 A 시리즈죠. 이쪽에서 중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라인업이 강화되기 시작하고 거기다가 화웨이에 대한 규제가 뚜렷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반사이기,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나왔을 때 또 하나 갤럭시 노트 10 같은 경우도 예약 판매가 전작 노트 9 대비해서 20% 늘어났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는 흐름들 쪽에서 아무래도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5G 관련된 쪽에서 상용화가 이루어지면서 나오는 어떤 스마트폰 수요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아무래도 기대감이 조금씩은 위축보다는 나아지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번부터 삼성전자가 새롭게 선보인 기술 쪽의 하나인 TOF 기술을 활용한 AR과 VR 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력을 확대시키겠다라는 관점들로 봤었을 때 이와 관련된 종목들도 카메라가 이제 중저가 라인까지 탑재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카메라 관련된 파트론이나 나무가 같은 종목들은 조금씩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근데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어떤 기대감을 확 끌어올릴 만한 수준들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관점 쪽에서 저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는지의 여부들은 계속 확인하고 타진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헬리지 투자인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지금 미국채 얘기가 시장을 누르고 있잖아요. 30년물이 2%대 하회했다는데 이게 처음이라고 얘기 들었고요. 이게 현상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어렵잖아요. 조금 생소한 내용이고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마 지난해부터 단기물인 3개월 국채와 10년물은 역전됐다라는 얘기를 해왔어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장단기 금리 국채 수익률이 역전이 되면 반드시 침체가 좀 따라오더라라는 얘기는 해왔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3개월물이 아니라 이제 2년물 예. 그리고 이제 10년물조차도 역전됐고 여기다가 30년이라면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쵸. 30년 국채가 또 사상 처음으로 2%를 깼다라는 건 그러니까 크게 보면 과거에 대한 학습 효과로 분명히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감이 투자자들한테 엄습을 하니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안전자산이라고 있는 이제 채권의 경우에는 단기물보다 당연히
장기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당연히 2년짜리보다 10년짜리의 수익률이 예금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익률이 높아야 하지만 그렇죠. 워낙 쏠리다 보니 은행에서는 구태여 높은 이자를 안 줘도 이제 예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이게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차가 조금 발생하고 있을 예. 뿐. 그래서 이 리세션이라는 것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기 침체라는 건 2분기 연속 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1분기 정도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국가들은 몇몇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지표들이 대부분 이제 좋지 않다라는 것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증시는 이제 미래를 실적을 좀 선반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증시는 지난해부터 저는 이제 마지막 불꽃놀이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계속 갔어요. 그 왜 그러냐? 과거에 1978년 이후에 지금처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고 5번 정도 위기가 그대로 다 찾아왔는데 그 기간이 있어요. 이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통상 평균 한 22개월 정도 이후에 경기 침체가 본격적인 2분기 마이너스 성장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해 만일 3월물과 10월물을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한 1년 지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정도 있으면 실제로 미국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미중 무역 전쟁을 지난해 3월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은 내상은 입었지만 밖으로 표출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실물 경제 지표들이 미국과 중국뿐 아니라 유럽도 있고요. 신흥국가는 더 심하고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자 해지 자기가 해결해야 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연준의 쪽에도 공을 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조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산 이 3천억 달러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것도 석 달 연기하는 것도 이 소비가 중요하거든요. 연말 땡스기빙데이 이 소비까지 마저 소비 지표까지 꺾인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제조업 꺾이고 소비 꺾이고 실업률 꺾이면 미국 경기는 꺾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말로는 한 발 물러난 게 아닌데 실질적인 현상은 조금 물러나면서 관망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미국발 아래 공포고 지금 1년 중에 가장 큰 폭의 낙폭이 이거를 전에 미국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게 미국이 3% 밀리면 신흥국 얼마나 밀릴지 사실은 저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시장의 의존도가 큰 건데 어느 정도로 타격이 올지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나타나고 있는 지구는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게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과거에 그랬다 그러면 믿어요. 믿기 때문에 사실 먼저 움직입니다. 툼에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툼에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전 세계 주식시장이 굉장히 그동안 좋았어요. 좋았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주식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지금 손절미한다 하더라도 이득입니다. 근데 우리가 문제죠. 우리는 그동안 그 줄곧 이제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미중 무역 전쟁, 여기다가 일본과의 무역 전쟁, 또 홍콩의 사태, 중국의 경기 부진, 뭐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유럽 문제까지 아르헨티나 터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악재가 지금 겹치다 보니까 탈출구가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위기에서 가장 취약한 거는 글로벌 자금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안전자산 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신흥국에 있던 돈들이 당연히 선진국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채권들, 달러와 엔화, 금값 이것만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까지도 다 팔고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석유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신흥시장은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아르헨티나 있죠. 브라질 있죠. 터키 있죠. 굉장히 그 유사한 국가들이 지금 불안한 상황이에요. 정쟁까지 겹치고 있어요. 정권까지 바뀌면서 굉장히 이제 이 진보 성향의 과격한 정권들이 나타나면서 포퓰리즘으로 세금 깎아주겠다.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어서 이런 기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돈을 뺍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문제인데 우리는 사실 이 건전성 면에서는 그다지 위험한 단계는 아니에요. 충분히 4천억 달러 상당의 과거와 비교하면 단단한데 단단하죠. 문제는 지금처럼 위안화가 이제 7위안이 깨지니까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덩달아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돼서 중국 위안화처럼 급등락을 보이게 되면 아무리 외국인들이 주식에서 이득을 낸다 하더라도 환차손이 발생합니다. 그 때문에 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기회복 시기에 가장 먼저 수익을 가져다 줄 종목들이 우리나라 기술주인 건 맞지만 경기가 후퇴하는 기에 가장 먼저 빼는 것도 기술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마 이런 신흥국에 미치는 타격이 전반적으로 크다 하더라도 우리는 굉장히 후순위지만 그런 자금의 흐름 측면에 있어서 원달러 원율이 3년 5개월 만에 1220선 갔다가 갑자기 또 내려오고 이런 급등락, 변동성이 크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주식시장에서 열심히 수익을 내도 환율 부분에서 이게 어느 정도의 감액이 돼버리면은 노동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외국인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연준 쪽을 뭐 계속 의지를 하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금리 내리면 돼라고 얘기하는 건데. 맞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 단초는 미중 무역 전쟁이 지금 2년 가까이 되면서 당사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역량을 감소시키고 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각 세계 모두가 다 보호무역주의입니다. 야, 지금 너 금리 내려, 나도 내릴 거야. 너 죽고 나 살자예요. 그런 식으로 가다 보니 이제 자국의 이익만을 이제 대변하는 전 세계 교역이 전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아래 침체의 공포가 더 확산이 되고 있는 건데, 사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파웰 의장을 압박을 해왔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웰 의장은 치다올해 금리를 낮추면서도 이건 과도기다.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이제 장기적인 트렌드, 금리 인하 트렌드가 아니라 보험 성격으로 인하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함으로 해서 시장에 좋지 않은 시그널을 그렇죠. 줬거든요. 이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석으로는 당장 이제 다음 달 중순에 있어요. 공개시장,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는데 0.25가 아니라 5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9월만 하는 게 아니라 10월 말에 또 해라. 뭐 이런 압박에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보이진 않았지만 앞으로 1년 이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어라는 시그널입니다. 근데 유동성을 미국이 푼다 하더라도 지금 일본 제로금리, 유로존 제로금리인데 다 같이 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풀면 효과가 희석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첩첩산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고, 내년도 뭐 제로 금리 미국 얘기가 다시금 10년 만에 얘기가 나올 정도까지 지금 아래 공포가 센 것 같은데, 독일도 그렇잖아요. 독일이 사실 유로존 의장 국가고 맏형이죠. 대장 국가인데 독일도 역성장하고 있고 어려우면 이건 심각한 거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맞습니다. 독일은 사실 이 브렉시트를 해결해야 될 주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로존의 어떤 경제 공동체를 다스려야 하고 자기가 돈 씀씀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독일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이부기 성적표를 받아봤더니 전기 대비 마이너스 0.1%예요. 예. 뭐 영국도 물론 좋지는 않습니다. 영국은 마이너스 0.2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중국 지금 미중 무역 분쟁의 유탄을 독일도 막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출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예. 독일 경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부정적 영향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좀 정리 안 된 이 브렉시트가 나타날 경우에는 또 한 번 이 중재 역할을 해야 될 독일 경제가 흔들린다면 나머지 국가, 피그스 다 흔들리는 것보다 독일 경제 흔들리는 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중앙은행이 아마 9월쯤에 가서는 이 제로인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낮출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거기에다 유동성을 더 풀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런 이제 시그널이 과연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 것들을 좀 이제 완만하게 좀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지금 GDP도 마이너스, 그리고 무역 수지도 줄어들었고 여기에다 산업 생산도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지금 이제 소비며 연말 들어서 조금씩이나 반등할 수 있는 이 여지를 예. 정책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지 좀 지켜볼 일입니다. 독일 국채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 아까 뭐 말씀해 주셨지만 ECB는 금리 인하에 거의 나설 것으로 기정사실화 지금 일본과 함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유탄을 막고 있다라고 언급을 살짝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맞다는 분석인지. 근데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의 이제 유탄을 물론 지금 현재 가장 빨리 나타나고 있는 게 독일, 뭐 그리고 영국. 그래 이런 국가들이고,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2분기 성적표가 17년 만에 최악이었기 때문에 가장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게 맞는데, 이렇게 유럽 경제가 흔들리고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흔들린다면 저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선진국보다 오히려 이 신흥국들의 자금 흐름이 더 가팔라질 수 있고 환변동성이 더 커집니다. 그걸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낮춘다라는 건 서로가 이제 옛날 같은 경우에는 공조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은 자국의 이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국의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리안을 과감하게 빼면서 오히려 이제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율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기네 교역량을, 자기네 자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겠지만 세계 교역량을 전반적으로 후퇴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마 지금 합의되지 않은 유럽연합을 탈퇴하는 이제 노딜 브렉시트까지 커진다면 우리는 지금 미중 무역 의존도도 크지만 유로존 의존도도 굉장히 세 번째로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지금 쉽지 않은 상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오고 있고요. 어제 휴장한 게 그래도 다행이다 우리나라는 이런 얘기가 들리잖아요. 그래도 오늘 시장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은 다 갔다고 생각을 하고 다음 주를 조금 전망을 해보면 쉽지 않겠죠, 다음 주도. 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좀 시그널은 주고 있어요.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약간의 여지를 남겨두고 예. 있고 일단은 전문가들이 모두 다 파웰이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입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단기간에 끝낼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어요, 물론. 그거는 자기 희망사항이에요. 그쵸. 뭐, 물론 중국이 이제 만족할 만한 이제 어떤 협상 카드를 꺼낸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이 시장 내년 재선 되기 전까지는 가능한 어떤 시그널을 줘야 돼요. 근데 주식 시장이 지금까지 좋았었고 이게 지지율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급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뭐 보완 장치를 마련할 거다. 물론 그 방법이라는 게 중앙은행을 압박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법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이 지금 2년 연속 더 깊게 간다면 미국,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 그 아마 재선에서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이제 뭐 매매 뛰어들기보다는 저는 박스권의 하단에서 계속해서 머무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대신에 이제 이렇게 이제 소나기가 좀 올 때는 좀 피하는 것도 왜냐하면 엊그제 14일장에서 이제 뉴욕 증시가 다우존스가 800포인트 넘게 빠졌던 걸 우리는 피해갔단 말이에요. 물론 아시아 시장 오늘 대부분 다 반등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고 또 소매 판매라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그나마 견조한 성장을 해줘서 미국이 침체는 좀 이르지 않나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이런 판단을 할 때는 가장 좋은 건 과거 데이터 그리고 현금을 좀 쥐고 있는 게 오히려 나중에 이제 더 상황이 악화됐을 때 투자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는 현금을 좀 보유하고 계시는 게 관망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아시아 증시 오늘 올라오고 있고 우리 증시도 낙폭이 생각보다 크진 않지만 이걸로 끝났다고 보기에는 역시나 어렵다. 현금 보유 비중을 조금씩 늘리면서 소나기는 좀 피하자. 다음 주도 마찬가지 스탠스가 어떻느냐라고 또 조심스럽게 입장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1부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함께 하실 텐데요. 2부에서는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상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